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첫 실무 협의가 있었는데 또 양측 이견이 노출되면서 지금 회담 날짜도 확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전달 윤 대통령이 의제에 제한이 없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가급적 많이 듣고 싶다. 이렇게 공언을 한 만큼 민주당은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보따리를 한가득 채우며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라서 회동은 40분 만에 원론적 얘기만 주고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또 민주당의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 이렇게 네 분이 만났는데 2차 준비회동은 다시 열기로 했는데 뭐 주말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확정된 날짜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 날짜를 확정하는 게 1순위인데 양측이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경전만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현재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전세사기, 피해구제법 등 민생 패키지를 비롯해서 대통령의 지난 2년 국정 운영, 또 거부권 행사 등에 관한 사과, 영수회담 정례화 등 요구를 비롯해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각종 쟁점 사안까지 의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1개 정도 보따리에 지금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요일 날은 이 대표가 이제 대판에 나가야 되는 날이고 해서 이번 주말에 뭐 영수회담이 열릴 수도 있지만 자칫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회담 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제 실무회담 속에서 그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민주당이 전달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3+1 이렇게 나오는데 3+1은 일부에 불과하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의제를 던졌고 그 중에서 핵심은 최상병 특검이다. 최상병 특검 수용 여부에 따라서 영수회담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건데 일단은 홍철호 수석이 어제 민주당이 던진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받을 건 받고 못 받을 건 못 받고 뭐 정리를 해서 민주당 쪽으로 다시 토스를 할 텐데요. 그 내용을 보고 판단 또는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주말이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장 기자님 보기에는 빨리 열리면 언제쯤 열릴 것 같아요? 뭐 의제가 설정이 되면 뭐 빠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뭐 주말에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말도 원래 주말은 쉬는 날인데 주말도 상관이 없다. 예, 왜냐하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수렴해서 나올지 그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서 변호사님. 근데 뭐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도 아닌데 이게 의제 보따리를 이렇게 막 잔뜩 지금 꾸러미처럼 해서 이게 대통령실은 좀 빨리 열고자 하는 게 강력한 거죠? 뭐 빨리 뭐 열고자 할 이유는 없죠.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야당이 그 민영배 의원이요 협치는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위장 협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 협치. 근데 민영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의 대표이고 민영배 의원은 개인적인 주장이잖아요. 전략기획 위원장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국회의장 후보들도 뭐 전부 이게 중립 이런 게 자리가 아니다 의장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법안 통과시킨 거 보세요. 그냥 민주유공자법 그 문재인 대통령도 여론 때문에 못했던 걸 그냥 일방 처리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협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대통령실에 영향을 준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죠? 그럼요. 물론 이게 약속이니까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고요. 아마 이제 역사를 보더라도 영수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후에 계속 협치로 간 예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위기니까. 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바로 구속 위기입니다. 대검에 오늘 이원석 총장이 나섰어요. 100% 보고받은 것도 이게 진실이냐. 그럼 이게 뇌물 100억짜리입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이 나섰잖아요. 그 이화영 술자리에 반박하면서.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좀 이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제안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위기입니다. 임기를 단축한다. 탄핵하겠다고 세게 노는 거예요. 이런 게 두 분 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마지못하게 만나기는 만나는데 무슨 성과가 나겠습니까? 뭐 특검의 합의가 나올까요? 25만 원 뿌리는 건 나올까요? 저는 안 논다 봅니다. 네. 뭐 서정욱 변호사가 한 분은 탄핵 리스크, 한 분은 사법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나자고 한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쉴드가 안 되고요. 분석은 좀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영수회담을 제안한 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날짜를 신무진한테 빨리 정하라는 신호가 아니고서는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시간 끌기용밖에 안 돼요. 밑에서 안 움직이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영수회담이 됐던 거 뭐 탄핵이든 사법 리스크든 그거는 선정욱 변호사님의 주장일 수는 있으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영수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걸 보세요. 4.19 참배를 도둑 참배했잖아요. 오전에 야당 대표 피해서. 그리고 갤럽 조사가 10시에 나왔습니다. 23%로 곤두박질 친 걸 보고 용산에서는 긴급하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정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피해가지? 결국에는 궁지에 몰려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굴 안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지난 10월 재보궐선거 때 한 번 민심의 연기가 강하게 굴 속으로 들어갔죠.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도 버텼어요. 근데 이번에 총선의 민심 이 강력한 연기는 결국엔 굴 안에 있던 대통령을 끄집어낸 겁니다. 23%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영수회담은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수회담의 내용들은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대통령 얘기할 때도 언제든지 식사하고 차하고 열려있고 이제 하겠다. 그리고 야당 대표도 전화 줘서 고맙다. 곧 가겠다. 형편되면 오십시오. 언제라도 진짜 말씀한 대로 남북 무슨 그런 회견도 아니고 여기 여의도에서 용산 가는 거 얼마나 걸립니까? 30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분 가는 거를 지금 일주째 또 질질 끌고 있고 어제 있었던 실무자 천준호 실장이랑 홍철호 신임 수석 만남에 있어서도 뭐가 없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홍철호 수석이 왔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대요. 뭐 어떤 형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배석자는 누구로 할지 그걸 가져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인도 대통령실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한 영수회담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 것과는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말하자면 대국민에게 시간 끌기용이고 잘 보시면 5월 2일 전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수회담의 진정성 없습니다. 5월 2일 날 최상병 특검 본회의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쇼다. 어허.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문종영 부대변인. 예. 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 오후 3시에 직접 전화도 하고 하면서 그때는 뭔가 다급한 느낌도 있었고 예.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이제 폭락했잖아요. 예,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전혀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영수회담의 가장 큰 핵심은 업그레이드된 윤석열의 모습. 바뀐 윤석열의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때까지 모습이 어떤 불통이나 소통에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회담에 있어서도 보여주기식 회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강단이 있고 의제에 있어서 정확해야 만난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거에서 대패를 했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새롭게 바뀐 윤석열의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홍철호 정무수석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실무진들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민색 회복 지원금 이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죠. 일종의 돈뿌리기인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희 정부 여당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몇 년 동안 꾸준히 강조해왔던 것이 선별적 복지, 약자에 대한 우선 복지를 저희 당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현금성 포퓰리즘은 받을 수는 없어도 예를 들어 뭐 영수회담을 정례화한다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상의해 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차를 먹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저는 충분히 대통령한테서 절반의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강론으로 흐르기보다는 대승적으로 대통령이 받아주는 모습. 이재명 대표의 지나친 요구도 그래 일단 한번 뭔지 들어보자. 내가 들어보고 의견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줄게. 이런 스탠스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